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재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곳을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항목이 바로 이 권리산정 기준이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 계속 나오는 정보를 정리를 하면서 알고는 있지만 이 쉴 새 없이 나오는 이런 정보들 속에서 권리산정 기준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정리를 못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계속 헷갈려서 했던 질문 또 하시고 했던 질문 또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제가 완벽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한 거를 보고 이 표만 그냥 딱 하나 출력을 해가지고 두고 보시더라도 누구보다도 이 권리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가장 빠삭하게 아시는 분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제가 이 권리산정 기준일을 전체적으로 한번 오늘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리고 왜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이렇게 정해졌는가, 그리고 권리산정 기준일의 정확한 의미는 뭔가, 이런 것들을 법 조항 하나하나를 보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제 앞으로는 권리산정 기준이다 그러면 그냥 이 강의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다른 데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로 한번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한동안 이제 도정법에 관련돼 가지고 요 관련된 이슈들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재개발, 재건축, 우리 관심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제 트렌드는 재개발 쪽으로 많이 갈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꼬박꼬박 따라오셔가지고 꼭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권리산정 기준입니다. 이 권리산정 기준이 뭐냐 하면 뒤쪽에서도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언제로 따지느냐라는 게 그 기준일이 되는 게 바로 권리산정 기준일입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재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재개발 하나밖에 없었어요. 재개발 하나였는데 이제는 공공재개발이라는 게 5, 6 대책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또 신속통합계획이라는 게 또 작년에 또 들어왔죠. 거기다가 뭐 3080 도심 공공복합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재개발 비슷한 게 또 하나 들어오고, 또 지금은 또 모아타운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것도 재개발 같은데 재개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한 이런 모아타운 같은 것들도 또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전부 다 또 권리산정 기준이 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헷갈리니까 표 한 장으로 딱 정리를 해버렸고요. 개소수까지, 구역수까지 다 나타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 가지시고 내가 재개발에 진짜 투자를 해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만에 하나 당하게 될 현금 청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걸 꼭 하나 출력해 놓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도 마찬가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따르게 되어 있고요. 신속통합계획도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이라 그러면 무조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따르게 되어 있고요. 도심공공복합사업, 요거는 다른 법입니다. 모아타운도 다른 법이고, 조금 두 개는 좀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 재개발, 재건축은 도정법을 따르기 때문에 무조건 도정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도정법에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그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것은 제77조에 이 정의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여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갖게 되면 현금 청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내가 그걸 취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분양권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비사업을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1항에 정비사업을 통해서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날, 고시가 있는 날, 정비계획 수립에 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권리산정 기준일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도정법상에서는 정확하게 정해놨습니다.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바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1번이고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나기 전에는 권리산정 기준일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딱 되면 그날이 바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막 권리산정 기준일 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그동안에 이제 투기가 많이 일어날까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기본계획이 항상 수립이 되죠. 기본계획, 지금 다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 고시일이 요래 지정이 된단 말이죠. 지정이 되는 요 날까지 기다리려니까 그동안 투자하는 사람들, 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업성이 악화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요때 아무 때나 권리산정 기준일을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에다가 박아놨습니다. 자, 근데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그러면 아무거나 다 무조건 안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이 권리산정 기준일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은
딱 네 가지입니다. 뭐냐면 토지가 한 개였는데 여러 개로 분할해가지고 조합원들을 많이 늘리는 거 이런 거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 막아놓는 거. 그다음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입니다. 주인이 한 명이에요. 근데 요거를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여러 명을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것도 소유주가 더 늘어나 버리니까 사업성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요것도 막아놓는 거. 그리고 토지와 건축물과 토지가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따로따로 토지 누구, 건축물 누구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시켜 버리는 그런 경우도 소유주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막아놓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나대지나 아무것도 없는 토지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허물고 새로운 신축 다세대를 짓는 경우, 신축 다세대를 지으면 소유주가 더 많아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런 네 가지를 막아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유의하는 게 바로 4번이죠. 새로 신축하는 건물, 신축 다세대가 들어오면 그게 만약에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내가 확보를 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취득을 하게 되면 이거는 현금청산이다, 나가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살펴봤고 이 이후에 취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아시게 됐습니다. 서울시 그 현금청산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분양권을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 조례 36조에 보면 재개발 사업 분양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앞서 봤던 그 네 가지 항목들 있잖아요. 그 네 가지 항목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냐면 아예 현금 청산을 시키는 게 아니고 대표자 한 명한테 한 개의 입주권만 준다, 한 개의 분양권만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신축 다세대가 들어와가지고 원래 한 명의 소유자가 여러 명이 한 10명이 됐다 그러면 이 10명이 전부 다 현금 청산되는 게 아니고요. 한 명, 여기서 10명 중에 한 명의 대표자가 있겠죠. 이 대표자한테는 그래도 분양권 하나는 준다. 나머지 다 공유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그런 신축 다세대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있는데 요걸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 날짜라고 하겠습니다. 요때 그러면 그 전에 이 건축 허가를 받아놨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 허가를 받아놓은 사람들, 집주인들이 허가를 받아놓고 나중에 준공이 그 이후에 일어난단 말입니다. 준공이 그 이후에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소유권 이전이 들어오겠죠. 각 분양받은 사람한테 이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만약에 준공 이전에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아니면 준공 이후에 소유권 이전 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사업을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보도자료를 한번 정확히 찾아보시려면 2021년 작년 11월 8일에 서울시 보도자료를 살펴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신통기획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공모 시작일인 9월 23일로 정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내놨습니다. 이 건축 허가 후 미등기 건축물도 분양권이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니까 세대별로 권리산정 기준일은 세대별로 구분 소유권이 확보된 경우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로 나눠지는 게 이 구분 소유권이 다 확보가 되면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다 했는데, 그러면 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구분 소유권이 확보되는 그날이 언제냐라고 두 번째 질문이 들어왔을 때 소유권 보존등기가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 날까지 접수된 경우에는 구분 소유권을 인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유권 보존등기가 뭐냐면 우리 건축물 다 짓고 나면 준공하죠. 준공하고 나면 바로 보존등기 들어갑니다. 건축주한테 보존등기가 들어가서 건축주가 내가 이 집을 지었는 주인이요라고 보존등기를 하거든요. 이 보존등기 접수를 하고 나중에 완료가 되죠. 그러면 이 접수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거의 준공과 보존등기 접수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때가 권리산정 기준일보다 전이면 언제든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꼭 소유권 이전을 받고 나서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그 전에 받았던 사람은 소유권 이전을 받았던 사람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아니고 그 이후에 받은 사람은 현금청산 대상이다. 이런 소유권 이전 등기가 기준이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기준이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알고 계시면 이제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기본적인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구역 지정 고시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인 것이고, 예외로 이제 시도지사가 지정일 다음 날,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후 구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정하는 날을 예외로 이렇게 두었다라는 점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시도지사가 언제든지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놓으니까 공공재개발이나 신속통합계획이나 전부 다 이 날짜를 다 이렇게 정해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개발에서는 보시다시피 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해놨고요. 이번에 지금 현재 2차 공모가 진행 중이죠. 이 2차 공모 진행했는 그 신청일이 언제냐면 공모 기간이 2021년 12월 30일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날이 공모 신청일이었죠. 그래서 공모 신청일이 2021년 12월 30일이었기 때문에 여기 밑에 써놨습니다. 투기 방지 대책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2021년 12월 30일을 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정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공공재개발로 2차 공공재개발로 선정지가 되는 곳은 다 여기 2021년 12월 30일 요 전까지는 보존 등기가 나는 접수됐는 것을 내가 취득을 하면 현금 청산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신속통합계획은 이게 좀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선정구역이 이제 1차 발표가 났죠. 작년 공모했던 공모 공고일인 2021년 9월 23일이 바로 권리산정 기준일이었고요. 그 이후에 신청하는 지역들은 전부 다 올해 2022년 1월 28일 날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준공이 났는 건물들을 취득을 하셔야지 현금청산 대상자가 아니고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자세한 내용들은 보도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문제가 이제 그런 거죠. 미선정 구역까지 앞으로 향후에 신청할 구역들까지 전부 다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해놔버렸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건축주가 지어봤자 이게 분양권이 안 나오고 전부 다 현금청산 대상이 되고 한 명한테만 분양권이 나오니까 누가 짓도록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 이 빌라 주택 공급이 거의 없을 것 같다. 이런 안 좋은 효과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3080 도심공공복합주택인데요. 요거는 공공주택 특별법이라 가지고 따로 법이 있습니다. 도정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따로 법을 내 가지고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6월 29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공공주택 특별법을 쭉 살펴보면 40조의 10항이 토지 수용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현물로 준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세하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칙이 나왔는데 이게 2021년 작년 7월 20일 날 신설이 되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4조에 보시면 특례라고 해가지고 6월 29일 국회 의결일이었죠. 6월 29일 이후 그 전까지 소유권을 이전을 하면 그 이후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이전에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아니고 분양권을 받는데 그 이후에 받은 사람은 무조건 현금청산 대상자다라고 해놓으니까 요거는 조금 특별합니다. 요거는 진짜 별표를 치셔야 돼요. 6월 29일 이후에 이거는 신축뿐만이 아니고 구축까지도 다 못 받도록 해놨습니다. 네,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못 받도록 해놨기 때문에 거래를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내가 지금 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6월 29일 이후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도심복합사업지로 지정이 돼버리면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황당하죠.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제를 한다고 뭐 다른 방안을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인해 가지고 진행되는 구역에서는 아무것도 사시면 안 된다.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구축들은 다 거래가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선정 지역들 이미 미리 선정된 지역들인데 12개소, 거기는 올해 1월 20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었고요. 나머지 지금 현재 공모하고 있는 지역들은 다 결과 발표 4월 달에 납니다. 그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된다고 합니다. 얘들은 이제 도정법이 아니고 도정법과 비슷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 특례법에 따라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도 보면 도정법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도정법에 따라서 그냥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정리를 다 했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설명드렸던 거 다 이렇게 들어봤자 다 그 부질없는 없는 짓이고, 재개발, 재건축 여러 가지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 종류들 중에 권리산정 기준일은 제가 다 여기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것만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뭐 요즘에 또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해가 있죠. 그 역세권 재개발도 도정법에 따릅니다. 도시 정비형 재개발이거든요. 도정법에 따르니까 구역 지정 고시일이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외에 만약에 다른 사항이 있으면 시도지사가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권리산정 기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